2편을 시작해보죠. 대전대.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많아서 편을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23년, 24년, 25년도 이렇게 기출문제 영상 올리면서 친구들한테 쌤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원래 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반 아이들이 한테 이제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보니까 또 외부에 있는 친구들도 이게 도움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외부에 있는 친구들을 또 상상하고 또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네, 쌤은 압구정에 있는 S에듀라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장 맡고 있고요. 원장 맡고 있고, 수학교육과 나왔고요. 네, 수학교육 나왔고, 수능 강의를 쭉 해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특례 수업을 하게 됐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하는 것도 쌤은 좀 괜찮아서, 좀 지금 쌤이 이제 수능반을 하나 운영해요. 수능반 운영하고, 그 다음에 특례반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온라인이죠. 보통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는 파이널 때는 현장 수업을 해요. 그리고 수능반은 이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쌤이 이제 특례 기출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몇 개년. 근데 역시 수능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특례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훌륭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판단이 돼요. 왜냐면 어쨌든 한국 수학 문제잖아.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수학의 어떤 사교육 시장 내에서 그 시험 문제 중에서 컨셉에 맞는 걸 골라서 학교에서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 문제의 출처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시험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좋죠. 예상 문제도 조금 더 적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상 문제. 쌤이 지금 예상 문제를 이제 해마다 만들고 있는데, 올해 예상 문제는 사실 다 유료죠, 당연히. 쌤도 고생해서 만드는 건데. 근데 또 이번 좀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카페 있어요. 카페에 가입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상담란이 있어요. 상담란에 자기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상담을 남겨주시면은, 그리고 뭐 댓글로 어느 학교 예상 문제 보내주세요. 이러면 네,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 영상이에요. 25년도 거는 이제 26학년도 것들,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것들이 한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또 그때 다시 영상을 또 찍기 시작할 텐데,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쌤이 수학 공부하는 법, 이런 것들, 공부법 이런 것들 조금 영상 올릴까 합니다. 쌤은 이제 주로 특례 아이들을 위한 수업 방식, 그리고 공부 방식 이런 것들로 조금 컨텐츠를 좀 채우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네,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카페 거기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그 주소 남겨져 있단 말이야. 이것도 좀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자료 다운로드 많이 해 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을 좀 볼게요. 15번. 자, fx가 실전풀이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주저리 다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는 시험 때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즉 x축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꺾어 올려서 다시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으로 꺾어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래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게끔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미분 가능하게. 자, 미분 가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쌤이? 미분 가능이 원어로는 스무스 커브예요. 스무스 커브. 즉 부드러워야 된다 이거지. 꺾인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을 이런 식으로 통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하면 꺾이잖아요. 그러면 우측 기울기와 좌측 기울기가 달라져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방법은 X축을 통과할 때의 방법은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 삼중근과 같이 홀수번 여기에 지나가거나 아니면 짝수번을 요렇게 짝수의 근을 여기서 가지게 되면 접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접한다고는 해요. 이제 스쳐 지나가는 느낌에 여기는 x 세제곱 느낌, 여기는 x 제곱 느낌인 거지. 그지? 요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2에서 벌써 얘가 난 여기가 근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이제. 그럼 근이 2하고 A하고 B하고 B예요. 선생님 왜 B를 두 번 쓰나요? 이게 원래 맞는 얘기야. 원래 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야. 자, 그래서 N은 지금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자, N가 두 개 있으니까 이 상황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요게 A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2를 중근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2면은요, B는 자유롭게 아무거나여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한 자리 자연수거든. 1부터 9까지의 얘기야. 그래서 애가 1부터 9까지 2,1, 2,2, 2,3, 2,4 해서 2,9까지 총 9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답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야. 또 다른 케이스가 있다. 어떤 케이스일까요? 어떤 케이스? 어떤 케이스일까요? 3중근이면 되잖아. 3중근.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모두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A하고 B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즉 A, B가 지금 1,1부터 2,2 그 다음에 3,3 해서 어디까지? 9,9까지 모두 같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1축이 A하고 B가 뭐 예를 들어서 4, 4라고 해봅시다. 4, 4. 그리고 또 다른 근이 뭐가 있는 거야 지금? 2하고 4가 있는 거예요. 4에서 이제 3중근 나온 거지. 그러면은 그림 어떻게 그려요? 4차식이고 여기 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뿅뿅뿅 이렇게 3중근.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2를 뚫고 내려갔다가 원래 그림이 만약에 절대값이 없으면요 이렇게 이거 뚫고 내려갔다가 4에서는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얘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아니라서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2보다 클 때는 정상적으로 x-2에 x-4의 전체 세제곱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죠? 2보다 작을 때는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타임. 쌤이 맞게 얘기한 거니 지금? 2를 넣으면 여기가 음수 되지 않아요? 그죠? 음수 되네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이제 2보다 작으면은 그대로 될 거라고요. 그래서 타임. 나 왜 헷갈리지? 자, 다시요.
다시 근이 여기에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2를 넣어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2보다 2 다시요. 다시 할게요. 자,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절대값이 지금 어디에 씌워져 있는 상황이냐면 이때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피곤한 거야. 자, 요런 경우에는 세제곱이잖아요. 세제곱. 자, 그래서 x가 2에서 2보다 아니죠. 여기에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 절대값 안에 부호가. 그러니까 4보다 클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4보다 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대로 그려주는 거야. x-2에 x-4의 전체 세제곱. 양수일 테니까 그대로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4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x-2에 x-4의 전체 세제곱인데 얘가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서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꺾이는 거야 여기서? 이 부분이 4보다 작은 이 부분이 꺾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어때요 지금? 여기서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내려왔죠. 그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통해서 상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9개가 나오는데, 네, 실수도 방지하게 해주네요. 꼭 수능 문제 같다요. 자,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A가 2, B도 2 이렇게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빼면은 17개가 나오겠죠. 하나 빼기 해서 17개. 자, 어리버리탔다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봤어. 네, 그렇습니다. 16번. 요게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꽤 어려웠어. 16번. 일단 함수 자체가 수능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형식의 그런 애가 아니긴 해요. 네. 그래도 이제 미분하면 12로 묶일 것 같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K라는 애가 없다면 우리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 K라는 애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애가 근이 0하고 0, 즉 0에서 접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K가 있으면 K라는 라인에서 접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요 K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해볼 건데요, 쌤이. 수식으로 풀면 이거 거의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세근이 존재한다고 해요. 세근이 존재한대. 세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극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 4차 시험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세근이 있으려면. 근데 어딘가는 요렇게거나 해서 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데서 접하면 안 되고요. 그죠? 중간 거나 아니면 가장 큰 이 극값에서 접해야 세 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x 좌표를 A, B, C라고 한대요. 그죠? 자, 그러면 근데 A, B, C가 음수라네. 그럼 이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음이 있고 양이 있을 겁니다. 자, 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쌤이 어딘가에서 K라는 걸 한번 그어 볼 건데 이게 Y는 K예요. 이거에 0에서 접합니다. 0에서 접하고요. 나머지 두 근이라는 건 자, 어떻게 돼요? 4x-12.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두 근이라는 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니? K하고 말이야. K하고 접했을 때 애가 지금 이렇게 묶이는 거거든.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0에서 일단 접한대. 0에서 접한다. 그리고 하나는 근이 음수고 하나는 양수라 했으니 뭐 이렇게 비대칭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야. 일단 그려봅시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세부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실근이 지금 총 4개면 안 되거든.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실전풀이입니다, 여러분. 조정을 해줘야 돼. 근데 어떻게 조정해요? 지금 쌤이 그린 그림에서는 이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애가 더 여기서 많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 극값에서 극소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준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접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러면 되겠죠. 그치? 이러면. 요런 식이면은 가능하지 않니? 그러면 근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인데 종류로는 3개고 맞불불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마마가 가능한지 생각해봐 얘들아. 마마마가 가능하겠니? 마마마는 불가능해. 쌤 생각에는. 쌤 생각에 마마마는 불가능해. 해볼까? 마마마가 되게끔 하고 싶은데 y는 k에다가 접할 때 0에서 접한다는 거야. 여기가 0인데 자, 이거 접하게 그리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2군밖에 안 나와요. 2군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y 여기 k를 아래쪽으로 내린다면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린다면 그래서 여기가 0인 거야. 여기서 접하고 이거 접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뭐 요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그지? 양수인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K는 양수라는 게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사실상 K가 양수예요. 그리고 지금 쌤이 그린 요 그림, 네, 요게 이제 맞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림 좀 이렇게 수정 좀 하고. 아, 반대로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내려오고 여기가 내려오고 여기는 접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은 여기가 음수, 양수니까 이 곱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을 해보시면 12x 세제곱. 자, 12x로 묶일 거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x 제곱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2x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4x예요. 마이너스 24x면 이렇게. 이게 언제 0이 되는가 봤더니 당연히 0일 때랑 그 다음에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자,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잘 써볼게요. 예쁘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쌤이 얘기했듯이 이 오른쪽에서 간격이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긴 가깝잖아. 여긴 먼데. 아이고, 여긴 먼데. 그러니까 저 간격도 더 멀고 그러면 더 많이 내려가게 돼.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뭘 구하라 그랬냐면요. F에다가 A, B, C분의 K를 구해라 이랬습니다. 네. AB분의 C, ABC분의 K를 구해라. 자, 근데 우리가 A를 안 겁니다, 지금. 이게 중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A야. B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심? 그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는 여기가 진짜 핵심인 거야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는 걸 아는 거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황을 파악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거라고. 네. 가장 빠르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중근 두 개 있고 이제 나머지 두 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조립제법으로 해도 돼요. 그죠? 조립제법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마4, 그 다음에 마12, 여기 0, 그 다음 K. 네, 문제가 좀 길어지네요. 이거. 그 다음 뭐라고요? 마이너스 1로 애가 나누어 떨어져야 돼. 마1, 뭐니? 마3, 마7, 7,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마5, 그 다음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예요? 5죠? 여기가 마5죠? 이게 0이어야 됩니다.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이잖아.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넣으면 0이어야 돼. 자, 그러면은 k-5가 0이라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k가 나와요. k가 5입니다. 여러분. k가 5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c만 구하면 되는데 또다시 한번 도전. 마이너스 1로.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3 내려와. 마 10이야, 10이야. 더하면 5야, 마 5야. 예상대로 0이야. 잘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뭐야? 이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는 0. 이거의 두 근이 누구다? b하고 c다. 의 두 근이 b하고 c인 거야. 그러면은 두 근의 곱이 뭐예요? 우리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여기 bc잖아. bc는 그러면 두 근의 곱이니까 3분의 5야. 됐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어디 있습니까? 자, f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a는 bc는 3분의 5라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고 그 다음에 k가 5야. 1분의 5라고 쓸게요. 그럼 5 약분되면서 1분의 마3. 자, f 마3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식은요 이미 나와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 fx가 지금 요렇게 플러스 5죠? 여기에다가 뭘 넣자고? 마3을 넣자고. 이게 fx인데 마3을 넣자 해서 넣으면 3의 5승이죠. 243이에요.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7 곱하기 4니까 플러스네요. 플러스 108이니 그 다음에 여기도 9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거 마이너스 108이에요. 둘이 사라지면서 마무리 248이 답이겠습니다. 그죠? 네.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른다 이랬을 때 과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서 중근을 가지는 거를 눈치챌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이 중근을 가지는 거를 눈치채야만 이 문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죠? 16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도 약간 독특한 느낌인데 19번도 독특한 느낌인데 실전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fx는 2차식이에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2차식이고 gx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x 플러스 1. 자, 두 개로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 함수예요. 그리고 상수 함수입니다. 1 이상일 때는.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뭡니까? 마x 풀 1이 1 이전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마x 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 이후에는 1, 2 해서 여기가 쭉 상수함수. 이게 이제 gx예요. 이게 엉망진창이죠, 이 녀석. 그죠? 불연속인데다가, 그죠? 엉망진창입니다, 이 녀석. 좌극한, 우극한도 다르고, 뭐 이런 애예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이제 주제로 나오는 건 누구냐? gx입니다. gx분의 fx. gx분의 fx인데 늘 있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애가 지금 연속이래요. 얘는 두 가지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gx는 일단 1에서 불연속이고요.
and 분모가 또 0으로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쪽에서 좌극한에서. 이러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그걸 누가 해소해 줘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사실 너희들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gx분의 1 곱하기 fx인 거야. 자, 쌤이 중요하게 연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 7개를 준 주제죠. 이거 뭐예요? 불연속 함수야. 근데 여기다 연속 함수를 곱할 거야. 그렇게 해서 연속 함수를 만들고 싶어. 자, 여기서의 기술이 뭡니까? 불연속인 지점에서 0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에서 0을 곱해준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x-1을 한번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쌤이 얘기했잖아. 연속을 불연속으로 만들 때도 이런 걸 곱해줘야 되지만 분모가 0으로 가는 이 상황도 해소를 해줘야 돼요. 이걸 해소를 해줘야 돼. 그 해소해주는 방법도 똑같아요. 요거 곱해주면 돼요. 2번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는 이렇다 할 계산 없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fx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울 수 있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다 곱하면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 이거야. 자, 요거 해소할 때 뭘 곱해주고 x-1 곱해줘야 되고 분모가 0으로 가는 걸 또 해소해줘야 될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걸 해소해주는 거는 분모가 갖고 있는 인수를 하나 없애주는 거예요. x-1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2번 곱해줘야 이거는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i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네, 뻔해요. 수능을 몇 년 동안 가르쳐 보면 저런 문제는 좀 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잘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20번 보세요. 20번. 와, 이거 너무 길어지네. 3부 가야 되나? 자, fx는 x세제곱 마4x제곱 플러스 x입니다. 위의 점에서 t, ft에서 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 의 접선의 y절편을 뭐라고? gt, great teacher.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일단 gt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유형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접점을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접점은 뭐예요? 접점은 t, t 세제곱 마 4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요. t에서의 기울기니까 쌤 잠깐 멍 때렸다요. 마8t 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 빵 y는 기울기 뭐야? t세제곱 3t 제곱 마8t 풀 1에다가 t, 아이고 힘들어 뭐예요? t세제곱 마4t 제곱 풀 t예요. 요거를 y절편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해보죠. t 플러스 1 x 이거 통째로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계산해줘야 되는데 하나씩 가봐. 이제 마 3t 세제곱인데 마 2t 세제곱 그 다음에 풀 8t 제곱이죠. 그래서 요 놈이랑 계산하면 4t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 t 풀 t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애가 gt인 거야. 와, 일단 이게 벌써 한 문제감이죠. 그죠? gt가 마 2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이에요. 네. 자, 그렇고요. 근데 gt가 뭐라 그랬냐면 gt가 이 이전 그러니까 ht가 무슨 뜻이에요? 이 이전에는 gt를 그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이 그 세 근이 뭐예요? 0, 0, 2잖아요.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 음수예요. 그러면은 0, 0에서는 접하게 그려주고 2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걸 3차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음수니까, 요렇게 그려주는데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거지. 아이고, 깜짝이야. 0에 2까지만 그리라는 거야. HT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GT 그려. 어디까지? T가 2 이전까지. 근데 우리가 GT를 직접 구해놨고, 이건 뭐 미분할 것도 없이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얘기죠. 이어서 직선 하나 그어줘. 근데 애가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무스 커브라고 그랬습니다. 스무스하게 연결해줘. 여기 직선인 거 갑자기 직선으로 바뀌는 거 티 안 나게 잘 부드럽게 연결해줘. 근데 여긴 이제 직선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직선이 2,0을 지나야 되고 2,0 지나야 되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얘랑 똑같아야 돼.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돼. 자, 그러니까 얘 이제 미분해야 된다. 그지? G'T가 뭐예요? 마6 t 제곱 풀 8t입니다.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그때 기울기가 나와요. 음수 예상됩니다. 그림상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4 플러스 16 마8입니다. 그죠? 마8 기울기 마8인 거예요. A가 마8인 거예요. 그치? 그리고 애가 2,0 지나야 되면은 Y는 기울기 뭐라고? 마8인데 2,0 지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전개해 보세요. 마8x 플러스 16이고요. A 더하기 B 구하라고 A랑 더하라는 거네요. 답은 8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좀 문제를 분석을 해보자면 이건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벌써 한 5, 6분짜리 아무리 빨리 풀어도 그 정도 되는 문제인 거죠. 일단 이거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접점을 내가 문자로 알더라도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가 훈련이 돼 있어야지 자신감 있게 여기까지 달리겠죠. 그지? 그리고 이 녀석을 뭐 초보들은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개초보는 못 그리고요. 그죠? 그리고 좀 중수 이상은 뭐예요? 이거 근의 모양을 근이 어딘지를 아니까 3차 함수의 모양을 알다 보니 여기까지 그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파악이 되는 거야. 그치? 네,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한 가지는 좀 분석하는 시간이 좀 드는 문제고요. 22번이거든요. 22번은 괜찮은데 23번이 좀 분석이 필요한 문제야. 너희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네. 안과 의사 선생님 있으시면은 좀 와서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요 두 문제 그러면 3부에서 짧게 그래도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3부에서 짧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